이 책입니다. 바로 소비 본능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소비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비 본능이라는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책 표지를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부제를 보면 왜 남자는 포르노에 열광하고 여자는 다이어트에 중독되는가라는 이러한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평론가님,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을 우선 살펴보려면 네. 새로운 학명이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는 새로운 학명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호모 컨슈머리쿠스라고 하는데요. 소비하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다시 그 소비하는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지금까지 뭐 기존의 경제학이 얘기하지 못했고 또 행동 경제학이 인간의 어떤 비합리성이라든가 비이성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한번 규정해 봤는데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소비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이 저자인 게드 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서 렌즈를 들여다보고 소비자를 살펴본 책입니다. 지금 뭐 컨커디어 대학의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이 소비 본능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생리학적인 유산과 일상적 소비 본능이 소비 행동 사이의 어떤 연관성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인간의 소비 행태를 생존 본능, 그리고 종족 번식의 본능, 그리고 이타주의와 같은 진화 코드와 함께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 현대의 소비 본능과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유전인자를 지닌 상대를 찾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소비 행위에 전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컷 공작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날개를 크게 펼치듯이 우리는 그 배우자를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장품이라든가 하이힐, 또 향수와 외제차들을 구비하고 있다. 또 그러한 소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비는 절대로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분히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데요. 그 이유를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였죠. 인간은 자신보다 우수한 유전인자를 지닌 상대를 찾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본문의 내용들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요, 책 읽어주는 여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만나보실 책은 바로 이 책, 소비 본능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흔히들 요즘에는 필요한 것이면 웬만큼 다 가지고 태어나는 시대라고 하죠.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하고 명쾌한 대답,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오늘의 본문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왜 여성들은 하이힐에 열광할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성들은 차를 수집하고 여성들은 구두를 수집한다. 전 필리핀 대통령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두를 수집한 것으로 유명하다. 충동 구매자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품목은 구두, 특히 몸매를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하이힐이다.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관능미로 유명한 마릴린 먼로는 누가 하이힐을 발명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남성들은 그 사람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하이힐을 신을 때 여성의 몸매가 변하는 것에 더하여 걸음걸이도 더 매력적으로 변할까? 놀랍게도 2명의 일본인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그렇다. 남성들은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걸음걸이가 로퍼 같은 간편화를 신은 여성의 걸음걸이보다 더 여성스럽고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이힐을 신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남성의 시각적 선호를 자극하고 여성에게 더 나은 성적 매력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이점을 제공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키가 커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가 있다. 큰 키는 여성들이 대단히 원하는 속성이다.
그러나 이 보편적 선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성들이 자신보다 작은 남성과 데이트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를 분석한 연구 결과 남성 파트너보다 여성이 키가 큰 커플은 720쌍 중 1명에 불과했다. 남성이 특정 기준보다 커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잠재적 구애자의 키가 더 작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의 101에서 1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왜 여성들은 하이힐에 열광을 하고 더불어 남성들까지도 하이힐 신은 여성들에게 더 호감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이힐은 여성의 몸매와 걸음걸이를 예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진화론적인 면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그녀는 여성들은 키가 작으면 꼭 하이힐을 신어야 하고 살이 쪘다면 굶어서라도 살을 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들에게 하이힐이란 필수 아이템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왜 남성은 도박에 빠져들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박 사이트들은 언제나 미녀가 테이블이나 그 근처에 앉아있는 이미지를 세운다. 카지노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을 내세우는 것은 남성들의 위험 감수 경향을 강화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된다. 남성들은 특히 매력적인 여성이 주위에 있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해서 더 큰 물리적 위험을 감수한다. 심지어 금융 관련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기만 해도 위험 감수의 정도가 심해지고 충동성이 강해진다. 이렇듯 남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 감수를 성적 신호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왜 남성이 도박의 매력을 느끼고 도박 중독에 쉽게 빠지는지 1차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도박 중독증 환자들 중에 남성이 더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자원의 획득과 연관된다. 궁극적으로 자원을 가진 혹은 획득할 수 있는 남성들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남성들은 여성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여성들은 남성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남성들은 그 답례로 종종 여성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 도박으로 돈을 날린다. 이 책의 2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왜 남성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남성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지노와 같은 도박업체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내세우는 것도 이런 남성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네요. 자, 이렇게 남성이 여성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특성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평론가님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소비 본능이라는 책에 대한 본문 내용 살펴보셨는데요.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이 책은 이보다 더 많은, 더 흥미로운 사례들과 연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패스트푸드점은 왜 성공했을까요? 또 포르쉐나 페라리를 본다면 남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였습니다. 네, 책 읽어주는 여자를 통해서 이 소비 본능 안에 있는 본문 두 가지를, 두 면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했었던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책의 제목들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본문에서는 여성은 왜 하이힐에 열광을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이 여성들이 하이힐에 열광하는 이유가 진화론에 입각한 소비 본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규희 앵커님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이힐을 신으시죠? 저요? 우선 신으면은 좀 자세가 예뻐지고 좀 몸매가 예뻐지거든요. 그쵸. 보기 좋아지죠. 네네. 예. 제가 절대로 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그 성추행이라든가 희롱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은 자체가 키가 커 보이고 또 보기 좋고요.
발꿈치를 들므로 인해서 온몸이 긴장돼서 몸매가 도드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매를 강조하고 싶을 때, 섹시하게 보이고 싶을 때 하이힐을 신는데요. 이 하이힐을 신으면 사실 건강에도 해롭고요. 또 걷기에도 꽤 매우 위험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이렇게 하이힐을 신는 것은 자신의 몸매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경제학이라든가 행동경제학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저자가 이 진화 경제학 또 진화론에 대해서 입각한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자는 여자들이 자신들이 그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진화론적 시각에서 그런 자극을 받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어떤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불쾌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같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외제차를 뽑아서 몰고 다닌다든가, 또 하나는 뭐 극한의 스포츠라든가 위험한 직업 이런 데 일을 하고, 심지어는 한 여성을 둘러싸고 싸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조차도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여성들은 왜 하이힐을 신는가, 이런 것들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적, 즉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화론적 렌즈를 놓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개가 더 화려한 이 수컷 공작이 공작들에게 암컷 공작들이 몰려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비싼 장신구와 또 어떤 옷들을 입었을 때 여성들에게 또 여성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같이 부합이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소비자는 이 문화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생리학적 존재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그 선호와 필요, 욕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소비 본능과 소비 본능의 어떤 진화적 기원도 한번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인데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다소 노골적이고 또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접했을 때 네. 너무 자극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니까 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 그렇죠. 단순하게 좀 흥미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좀 이런 소재들을 사용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인간은 자신보다 우수한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또 소비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본문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본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남성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 도박에 대해서 무모한 좀 대박의 꿈을 남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 본문에서는 또 그런 이유보다는 다른 내용들을 덧붙이고 있어요. 네, 예. 그 세계의 도박 중독 환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도박 중독자의 대다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도박을 즐기지 않다거나 또 도박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남성들이 많은 이유는 모든 것이 이 위험 감수의 형태,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남성의 심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도박뿐 아니라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도 남성인데요. 이 또한 성차별적인 것보다는 이 위험 감수 요소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남성들에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들이 또 이 바람을 많이 피우는 이유, 자신의 경력을 망치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 성적 비행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모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호르몬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람을 피우는 조건에 대해서는 쿨리지 효과라고 하는 과학적 이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죠. 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와 그의 아내 그리고 한 농부 사이에 있었던 일화에서 비롯된 이론입니다. 뭐 소수의 수탉들이 매일 밤 많은 암탉들을 상대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그 인상을 받은 대통령 부인 그 쿨리지 여사께서 농부에게 이 수탉의 어떤 정력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대통령께서 그 수탉들의 정력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암컷들은 이 암탉들을 같은 암탉들을 상대로 하느냐라고 물어봐서 아니다, 매일 바뀐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을 또 아내에게 전해주라고 하죠. 이처럼 이 쿨리지 효과는 이 포유류뿐만 아니라 조류, 어류, 파충류, 심지어는 무척추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에 걸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인간도 어쩔 수 없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도박에 빠지고 또 바람을 피우는 이유, 이런 것들은 어떤 남성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서서 동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어떤 마음일 텐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들도 이 책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성이 먼저인지 감성이 먼저인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하면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아주 불황의 그 늪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핵심은 바로 탐욕에 있었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타인의 돈을 동원해서 위험 감수를 하면서 투자를 했었던 그러한 인간들의, 특히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의 그 호르몬의 작용이 아니었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의사 결정과 소비 행동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성욕, 식욕, 분노, 그리고 본능적인 힘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비합리성과 또 비이성성을 얘기한 행동경제학 역시 이 부분을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저자가 얘기하는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호모 컨슈머리쿠스 이 사이에 있는 맹점들, 그 명백하게 다른 차이점들을 이 책에서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 소비자들의 심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소비 본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왜 소비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김은섭 평론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책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이 단순하게 소비를 하는 것 같아도 이 베이스에는 어떤 이유나 동기 그리고 또 본능들이 깔려 있음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본능 그 중에서도 좀 기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소비 본능임을 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소비 본능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고 싶다라면 이 소비 본능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책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